예,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안내를 좀 떼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장학금 관련해서 어떤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위치부터 알아야겠죠. 보시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주요 사이버대학교 대비 장학금 지급액 1위입니다. 주요 사이버대학교. 저희가 좀 자세히 좀 보면, 제가 총 한 7개 정도 사이버대학교를 뽑아봤는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를 좀 뽑아봤어요. A사이버대학교가 맨 위에 있죠. 73만 1,000원부터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맨 밑에 보시면 192만 4,000원. 이게 학생 1인당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약 2.5배, A사이버대학교 대비해서 2.5배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게 뭐 그냥 우리 학교 내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한다면 객관적이지 않겠죠.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에 올라와 있냐면 대학정보공시라고, 모든 대학교는 저기에다가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거짓 정보를 올려놓을 수가 없고요. 우리 대학 관련해서 정보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놓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여러 군데서 활용하겠죠. 네이버 같은 데서 이 대학교의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관련 정보 확인 방법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바로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뜨고, 가운데쯤에 보시면 여기 확대를 보시면 1인당 장학금 연평균 192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까 뭐 다른 대학교들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는 데에서 약 2.5배 많은 장학금을,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192만 원 1년 동안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192만 원이면 이게 학기로 따지면 96만 원이겠죠. 딱 절반이니까. 근데 저게 1인당 1년 동안 평균 동안 지급되는 건데 학기로는 96만 원이고요. 또 96만 원 지급되는 것도 사실 학생들은 감이 잘 안 와요. 저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그래서 제가 좀 뽑아봤고요. 우리가 18학점 1학기를 이제 보통 평균 신청학점이라고 그러는데, 18학점씩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8학점을 한 학기에 평균 이제 수업료라고 따져본다면 18학점이 8만 원씩이니까 한 학점에 평균 수업료가 144만 원이 되는 거예요. 144만 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장학금이 96만 원이라고 했으니 수업료 대비 장학금 비율이 66.6%예요. 많죠? 수업료에서 평균적으로 장학금을 96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이라는 게 뭔가요? 어느 누군가는 전체 다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아예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한데 다 모아서 섞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96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평균보다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그 팁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저 평균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하는 거를 따라서 평균보다는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나도 노력해야겠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가보겠습니다. 예, 많이 지급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많이 지급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많이 지급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장학금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장학금은 크게 교내장학금이 있고요. 교내장학금의 대표적인 게 입학특전이라고 있어요. 입학하게 되면 우리가 신편입생들한테는 30%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30% 장학금이 있고요. 또 어떤 홍길동 학생이 입학특전도 받고 우리 산업체 위탁이랑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거기 40% 감면을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2개의 장학이죠. 그래서 2개의 장학을 더하면 70%가 되니까 나는 아까 뭐 66.6%라 그랬는데요. 벌써 70% 되니까 난 평균 넘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내장학금은 이걸 중복적용이라고 하는데, 2개를 같이 받는 거를 중복적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아요. 저 중에서는 학생한테 더 높은 이율이
혜택이 더 높은, 그러니까 협약기간 40% 감면이 되겠죠. 저거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요. 두 개가 동시에 안 됩니다. 저 중에서 높은 거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교외 장학금이 있는데요. 교외 장학금에는 국가장학금이라고 있어요. 국가장학금은, 여기서 이 국가장학금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플러스 표시 보이죠? 플러스 표시. 중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협약기간 40%에다가 저 국가장학금을 더해야 아까 그 평균적으로 66%, 뭐 많게는 전액 그렇게 받는 그 대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외장학금에 국가장학금이라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은 중복이 가능하니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개론적으로 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등록금보다 더 많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교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장학규정에 의해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가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중요하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중복이 가능하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국가장학금이 뭔지 알아야겠죠? 국가장학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국적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요. 개인별 최대 8학기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받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많이 받고, 낮으신 분은 좀 많이, 소득이 높으신 분은 적게 받고, 소득이 낮으신 분은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한다라는 거 저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걸 제가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장학금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한 절반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영분위부터, 영분위가 좀 행제적 사정이 좀 어려운 분이에요. 10분위, 소득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총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11개 구간으로 분위를 구분해 놨어요. 0분위가 좀 어려우신 분이고 10분위가 좀 제일 경제적 사정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중에서 국가장학금이 수혜가 가능한 분위가 0분위부터 8분위까지, 총 11개 분위까지 해서 9개 분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받는 거죠. 굉장히 보편적인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대상자 아닐 것 같다. 굳이 저는 그렇게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그 0분위가 좀 어려우신 분이고 10분위가 제일 좋으신 분인데 8분위까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8분위가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적 소득이 있는 분인지 알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알겠죠. 8분위 볼게요. 8분위는 949만 원, 월 소득 환산액이 949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연간으로 따지면 1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소득 환산액이 있는 분들도 월로 학기로 따졌을 때는 33만 7천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33만 7천 원도 작은 돈 아니죠. 저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웬만하면 다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맨 밑에 거는 제가 그냥 그 쉬어가는 코너로 좀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저렇게 좋은 장학금인데 저걸 이제 신청하라고 제가 계속 정보를 드리는데 저 정보를 미리미리 신청 안 하고 마지막 날 들어가게 되면 요 화면을 보게 돼요.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고. 사람이 많이 많아서 이제 접속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잠시만 기다리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접속된다고 그랬는데 절대 되지 않고요. 대기 순번 11,000명 정도 있는 거죠. 예상 대기 시간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하루 종일 저 화면만 보다 끝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넉넉 잡고. 그런 사람이 1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분 안에 끝날까요? 그냥 희망 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화면을 보면 그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은 물 건너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화면 보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미리미리 정보를 드릴 텐데 미리 가서 마지막 날 들어가면 저 화면 꼭 보니까 미리 들어가서 신청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미리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좋았어요. 봤어요. 아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받는 거죠. 웬만하면 다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좀 국가장학금이 중요한 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교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하고 중복 적용. 그렇게 해서 2019학년도 2학년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하나 뽑아봤는데 수업료 전액 면제자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총 3,904명이었어요. 약 4,000명이죠. 2019학년도 2학기에. 근데 교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하고 중복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복해서 전액 면제자가 3,298명, 약 3,300명이죠. 비율로 따지면 84.5%가 본인 부담금 하나도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1원도 없이. 국가장학금 수혜자 총 3,904명 중에서 교내하고 국가하고 같이 중복 적용받아서 전액 면제,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 3,300명. 비율로 따지면 84.5%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장학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복 적용해야 저 혜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가장학금 언제부터 신청하는지 알아야겠죠. 지금 신청 기간이 8월 20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8월 OT 이 동영상 올라가는 게 21일부터니까 지금 벌써 오픈이 됐고요. 목요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 국가장학금 신청하게 돼 있고, 그리고 관련 안내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신청하시라고 SMS로 그 신편입생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으로 계속 안내를 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맨 뒤로 가면, 맨 마지막 날 가면 그거 화면 나오면서 신청 못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면 바로바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때 보고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걸러서 메시지를 보내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신청 안 하시면 저희가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 신청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꼭 연락이 와요. 신청 못했다, 바빠서.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뭔가 사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 약속 지키시고 마지막 날 전까지 서둘러서 꼭 신청하세요. 상담전자는 1599-2000번이고요. 절로 전화하시면 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그 콜센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장학재단 홈페이지 잠깐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학재단 보시면 찾기 쉬워요. 바로 앞에 보시면 2020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이렇게 버튼 있죠. 절로 들어가시면 돼요. 절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뒤로 미루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웬만하면 다 받는다니까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소득 환산액이 월로 따졌을 때 949만 원이라고 했어요. 연으로 따지면 1억 1천만 원이고요. 그거 뭐 이래저래 감안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신청해 놓고 되면 좋은 거죠. 신청해서 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본인 소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걸로 위안 삼으셔도 돼요. 꼭 웬만하면 다 받으니까 일단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국가장학금 장학재단 가서 꼭 신청해 놓으세요. 마지막 날,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까지 가면 저거 아까 그 대기하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꼭 미루지 말고, 제가 지금 3번째 강조드리는 거예요. 3번째. 미루지 말고 꼭 미리미리 신청하자. 그러면 꼭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장학금 관련해서는 뭐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학금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신편입생들 오시면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어느 곳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미셸 몽테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이자 사상가가 하신 말씀이죠. 저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내가 이게 지금 역풍인지 순풍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신 우리 학우님들은 그래도 목표를 다 정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목표를 가지셨으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왔겠죠. 이제 묵묵히 그 목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를 저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심을 잊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저어 가시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그 목적한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게 멋진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등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항해를 세종사이버대학교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